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네, 오늘이 주, 한 달 정도, 한 달이라는 게 이제 한 4주 정도 수업 분량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더 반복해 가면서 하도록 하죠. 네, 정규화라고 하는 노멀리제이션. 노멀리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 그 컴퓨터 구조 쪽에서도 정규화 표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정규화 표현이니 아니면 정규화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 뭔가 그 부당한 얘기 또는 이제 부작용이 없다 아니면 최소화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야 되는데 이 가능하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있는 형태를 정교하라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갖다가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생겨서 이 다른 데 병이 생겼다 또는 이제 그 소화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잠이 안 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그 부작용은 그런 자연적인 거나 약물과 같은 거하고는 틀리 이 현상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좀 저희 그 변칙이라고도 봐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걸 에노멜리다라고 부르죠. 에노멜리. 이런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변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노멜리라고 하는 거를 이 그 없애기 위한 작업, 이거 제거인데 완전하게 제거를 하면 좋겠지만 완전하게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에노멜리라고 하는 것이 적게 나오는 그런 현상하다.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이 부작용이냐 변칙이냐라고 했을 때 삽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자료를 갖다가 삽입하는데 그걸 레코드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의 이제 그 표에서는 가로에 해당되는 걸 튜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삽입을 하려고 보는데 삽입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이 데이터 또는 정확하게는 레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했더니 불필요한 자료도 함께 삽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삽입을 인서션이다라고 하고 이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두고 에노멜리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는 번역이 되겠어요. 보통 변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있는 자료를 갖다가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매우 제 그 불편한 점이 발생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그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제 그 뭐 집을 정리한다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다든지 공구가 많아서 공구를 정리한다든지 필기구를 정리한다면 연필은 연필대로 모아놔야지 나중에 그 부분을 찾기가 쉽죠. 여기도 놓고 저쪽 방에도 갖다 놓고 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뒤져보게 되면 내가 분명히 이런 연필을 샀었는데 라고 뒤져보면 거기는 없고 또 저기도 뒤져봐야 되고 다 골고루 뒤져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도 자료를 한 군데로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정할 때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그거 하나만 딱 수정하면 전체 이 자료가 무결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용도인데 정규화가 안 돼 있으면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갱신하려고 보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갖다가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여러 군데를 다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빼먹었다. 그래서 세월이 좀 흘렀다. 또는 뭐 흐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보게 되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거쳐야지만 이 갱신 이상을 없애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삭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삭제가 돼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삭제를 했더니 엉뚱하게 다른 정보까지 다 없어지는 수가 있죠. 학생 어떤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의 자료를 하나 없애버렸더니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과 관련된 이 졸업 증명과 관련된 거든지 학교에 입학했던 자료라든지 것까지 동시에 다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상에. 그래서 그와 같이 삭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럼 정규화가 딱 한 단계로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수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규화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거쳐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상 발생의 이유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 발생의 이유는 이제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관련이 없는 속성 이들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또는 하나의 테이블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의 릴레이션에 넣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상이라고 하는 징후다. 따라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해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관련이 있는 것들끼리만 묶어라 이거죠. 그래서 관련 있는 이제 그 속성들만으로 이 구성된 이 릴레이션 테이블을 만들어라 하죠. 릴레이션을 갖다가 구성하면 되겠다. 이때 저희 이 적용되는 분야가 뭐냐? 바로 이게 정규화라고 하는 거다 하죠. 그래서 정규화를 함으로써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갖다가 제거해서 관련 있는 것들끼리만 모아놓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관련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함수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화 과정에 있어서 정규화 과정에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함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소다라고 한다면 이름과 주소 또는 얼굴 생김새와 주소 뭐 이런 식의 걸가 된다면 그 사람의 생김새에 해당되는 것 또는 이 주민등록번호와 그 다음에 주소가 일대일 관계가 된다든지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되죠.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그거 같은 걸 종속적이다라는. 그래서 함수 종속성이 필요하다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이 사람의 그 해당자의 주소와 관련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 어떤 이벤트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뭐저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 사람과 관계는 있다고 해도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관계없이 이 주소와 그다음에 관계가 되는 동네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쓰는 뭐 어떤 당근마켓이 있다. 그럼 당근마켓에 이 관련된 이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뭐 지역 뭐 그런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실제 우리가
이 그 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기본 키하고 좀 저희가 약간 동떨어진 관계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정규화라고 하는 걸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 종속성은 속성들 간의 관련성이 필요한 거죠. 관련성,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함수 종속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보자. 이제.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한자를 잘못 써서 이 함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는데 이거 음역한 거죠. 별로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이걸 관계수다라고 얘기한다, 이제. 펑션 이걸 갖다가 이 그 중국어의 함자 이렇게 갖다 쓴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는 함수보다는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는 1대1 관계 또는 1대 n의 관계 또는 뭐 n 대 n의 관계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관계다라고 한다면 너와 나의 관계를 갖자 라고 한다면 1대1의 어떤 내가 저기 하게 되면 뭔가 값이 나타났을 때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A2 프라임, A2 프라임과 A 프라임과의 관계,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 게 함수 관계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다든지 이런 일대일 관계가 되는지 이런 걸 관계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관계가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보자. 이건 이제 다음 장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함수의 종속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x에서 y라고 하는 관계로 나타내 보자. 그래서 이 x를 이 결정자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갖다가 이 종속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x가 y를 함수적으로 적이란 말 쓰는 걸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그 일대일 관계로 결정한다 또는 그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또는 이 y를 주어로 본다면 y가 x의 함수 관계로 그 종속되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함수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이쪽을 갖다가 이 정의역이라고 우리는 이제 한자를 불러서 쓰죠. 그다음에 이게 갑이 된다 해서 치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걸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이거 레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의역에서 그다음에 치역으로의 관계가 되는 경우 근데 이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애매모호하게 돼서 이거는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지우고 이렇게 되는 관계. 자, 그래서 완전히 1대1로 이렇게 되는 관계는 원투원 뭐 이렇게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뭐 온투 관계인데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뭐 얘기하지 말고 일단 이 대응 관계가 분명히 성립됐을 때 함수 관계라고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표기를 유사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 그 수학적인 표기보다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표를 하나, 이 그 릴레이션 하나 보죠. 여기에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이 기본 키로 있고, 이 고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다. 자, 아이디가 애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수와 등급을 골드 등급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 관계를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고객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결정자가 되는 거죠. 또 고객 아이디가 등급을 나타내는 결정자가 된다. 그런데 등급을 보게 되면 이 등급이 이 할인율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고객 아이디하고는 관계가 없죠. 뭐 이런 것처럼 나타내는 거. 이런 게 이제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미리지에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표시할 적에는 이 조금 전에 어떤 수학적인 기호 비슷하게 쓴다면 고객 아이디가 나타내는 부분은 고객 이름과 그 다음에 등급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고객 아이디가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종속을 다시 말해서 결정자로서 종속자는 고객 이름과 그 다음에 이 등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학적인 어떤 기호를 조금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종속적인 어떤 관계 관련해서 나타내면서 이 그 어떻게 표현하면서 정규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규화를 이제 하기 위한 거니까 정규화의 목표를 갖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거 할인율의 관계는 이제 깊게 관계되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 고객의 아이디와 그 할인율 그러면 조금 관계가 없죠. 그거는 저희 이 직접적인 거는 등급하고 관계되죠. 골드 등급이냐, 실버 등급이냐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버 등급이 10%였다가 할인율이 15%로 상향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 그 고객의 그 아이디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정규화 목표는 바로 요거다죠. 관련이 없는 이 함수 종속성은 별개의 그 릴레이션으로 테이블로 표현하자. 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정규화의 목표다. 그럼 정규화의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면 관련성이 없는 함수 종속성을 떼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규형이다라고 부르고 그걸 갖다가 노말 폼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구분을 한번 해보죠.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에 그 구분을 해보니까 이 꽤나 오랜 이제 그 시간을 거치면서 어디까지가 정규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그 가능하다면 이 그 종속성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 거냐, 관련이 없는 종속성을 배제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크게 큰 부분으로 나누면 기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정규형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자, 제가 이런 말 쓰는 걸 좀 썩 좋아하지 않는데, 고급 정규형. 그러면 아래 기본 정규형은 저급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저희 심화된 어떤 기능들을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 기능이라기보다 종속성을 생각했을 때, 고급 정경이다, 하이레벨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걸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단순화시켜서 고급 뭐 이렇게 쓰기는 게 있죠. 뭐 로레벨 랭귀지 그러면 저급, 저질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게 저렇게 단어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그냥 제 사람들 입수에 그냥 익숙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정규형은 번호로 돼 있어요. 저의 1 정규형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제3 정규형까지가 기본 정규형이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보이스 코드라고 하는 이거 보이스라고 해서 우리 목소리를 얘기하는 보이스가 아니라
B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A, B 할 때 B. 사람 이름입니다. 코드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다. 그 다음에 고급 정규형이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쓰는 제4 정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5 정규형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6형이 있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걸로 봐서 이 제5까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이외에 문제가 발생한 제5 정규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찾아졌으면 제6 정규형이 나올 테고 그런 거를 찾아지게 되면 아마 이 교과서에 데이터베이스 교과서에 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제5 정규형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이 정규형마다 어떤 이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1 정규형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제2 정규형은 이 정도까지 하면 제2 정규형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정규형마다 이 만족해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만족시켜야 할 제약 조건이 있더라 이거죠.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제1, 제2, 제3 그 전경은 일단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가 1, 2, 3 그리고 고급 전경 4, 5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걸 차수라고 본다면 차수가 높은 정규형일수록 이 데이터 중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1 정규형부터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제약 조건이죠. 있으면 제1 정규형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제1 정규형. 이걸 First Normal Form이라고 부르겠죠. 제일 정경은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표가 있으면 이와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속성들 칸에 들어가는 이런 거 하나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까지 했을 적에는 한 개씩만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됐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정규형 릴레이션에 속한 거다. 그래서 릴레이션에 속한 이 모든 이 속성, 도메인이 원자값이라야 된다. 오토믹 밸류. 우리 많이 원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듣죠.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요즘에 나와 있어요. 물리학에는 뭐 소립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립자라는 얘기까지는 아직까지 안 써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경우 자료가 그게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값으로만 이거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본다 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칸 이걸 갖다가 셀이라고 부르죠. 모든 칸은 단일값을 가져야 된다. 단일값을 가져야 한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그 뭐 배열이라든지 하는 것도 안 되고 이 반복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걸 기본 키로 했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회사에서 여는 이벤트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으면 당첨 여부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등급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등급 관련된 할인율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첫 번째 고객을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애플인데 이 고객은 이벤트를 세 건의 이벤트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2001이라고 하는 이벤트에다 또 2005, 2010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고 첫 번째 이벤트에는 당첨이 됐고 두 번째는 당첨이 안 됐고 세 번째도 당첨이 됐다. 이 사람의 그 등급은 골드고 할인율은 10%다. 자, 두 번째 고객의 아이디는 바나나고 이 사람은 002라고 하는 이벤트와 이벤트 5번에 참여한 기록이 있고 첫 번째 거는 당첨이 안 됐고 두 번째 거는 당첨이 됐다. 등급은 VIP 등급이고 할인율은 20%를 적용받는다. 세 번째 캐럿이라고 하는 003의 이벤트에 참여했고 007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고 둘 다 당첨이 됐다. 자, 이 사람은 골드 등급이고 이 할인율은 골드 등급은 10%죠. 물론 뭐 더 있겠지만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두 개 이렇게 들어왔죠. 단일값이 아니죠. 이거 보게 되면 단일값이 아니다. 단일값이 아니라. 그래서 단일값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1정규형이 아니다. 제1 정규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제1정규형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값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값이 아니다. 이 아님. 따라서 이걸 원자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그게 바로 제1정경이다. 첫 번째 애플 001, 005, 010 이걸 잘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일 셀로 각각의 이 그 하나의 셀에는 한 개의 원소만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 이 속성이고 두 번째가 이벤트 번호고 그다음에 당첨에 되는지에 대한 당첨 여부, 등급, 그다음에 할인율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한번 보자. 자, 그때 이 이벤트 번호를 하나 더 이 기본 키에 포함시키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F라고 하는 사람에 보게 되면 이 애플이 001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고 이때 당첨이 됐고 등급은 골드 등급이고 골드 등급은 할인율을 10% 적용받는다. 자, 또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005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당첨은 안 됐죠. 그리고 등급은 애플은 골드 등급이고 10%의 할인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애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번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이때는 당첨이 됐고 등급은 골드 등급이고 할인율은 10%를 적용받는다. 자,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바나나 아이디 사람은 002의 이벤트에 참여했고 당첨이 첫 번째 건 안 됐고 그때 이 사람의 등급은 VIP 등급이고 20%에 해당되는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또 이 바나나라고 하는 이 그 고객 아이디는 이 005 이벤트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당첨이 여기서는 됐고 등급은 VIP 등급이고 20% 할인율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캐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있었어요. 이 캐럿은
이 003이라고 하는 거에 참여해서 둘 다 이 그 당첨이 됐어요. 007이라고 하는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당첨. 자, 이 사람의 그 등급은 골드 등급이었죠. 골드 등급은 10%의 할인율을 받는다. 자, 이렇게 된 모습으로 바꿔줬을 때 이런 릴레이션을 뭐라 하냐면 제1 정규형의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등급과 그 다음에 할인율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골드 등급은 다 10%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결정된다는 건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그 이벤트 번호가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결정되냐면 당첨됐는지에 대한 거가 결정되죠. 그래서 당첨 여부. 그리고 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고객 아이디로부터 등급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는 고객 아이디만 가지고 할인율로 볼 수 있죠. 10% 그러면 무조건 골드 등급이라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굳이 골드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넣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되는 관계.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면 종속관계 다이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단 이와 같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이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 다 쭉 아래를 보게 되면 이 원자 어떤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보게 되면 골드는 10%, 그다음에 VIP는 20% 할인율, 그리고 또다시 골든 10% 할인율. 이런 것들은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죠. 네, 여기도 중복이 되는 건데 중복되는 거가 지금 이 목표가 아니라 각각의 셀에는 한 개 그 값만 들어가게 하는 원자 값이 들어가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완성된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제일 정규형이 구축이 됐는데 제일 정규형만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의 완성은 끝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삽입과 관련된 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런 경우에 삽입 이상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고객 아이디가 그레이프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 처음에 들어오는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입한 사람은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다. 신규 가입자 그레이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죠? 그 이벤트 번호는 널이 될 거다. 아직까지 이제 가입했으니까 이벤트 참여한 경우가 없겠죠. 그리고 처음 이제 이렇게 그 이벤트 당연 안 했으니까 당첨 여부도 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최초의 등급은 실버 등급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하고 실버 등급일 때 할인율은 5%를 준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 이벤트 번호 요게 기준 키로 되죠. 기본 키. 따라서 요거는 널 불가능하죠. 널은 불가 이유는 기본 키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 삽입 불가가 발생한다.
자, 이와 같은 이 튜플 또는 데이터 또는 레코드는 삽입이 불가능해진다. 그 얘기는 이 삽입 이상이 생겨서 이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제일 정규형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 그럼 요거만 가지고도 당연히 제일 정규형의 문제점, 이 테이블에서 이 제일 정규형으로서의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학습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갱신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갱신에는 문제가 없는지, 삽입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두 번째는 갱신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가 그 애플이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애플과 관련되는 게 세 개의 튜플이 되는 거죠. 세 개의 튜플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불일치가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때 이 애플의 등급을 이 골드 등급에서 VIP 등급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변경한다면 세 군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이 있죠. 이 세 부분을 다 바꿔줘야지만 자료의 무결성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경 시 일부만 변경했다. 이때 일부만 변경을 했다. 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일부만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이 골드가 아니라 요거는 VIP라고 하는 걸로 고쳐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튜플은 골드 등급으로 그냥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 불일치 발생.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부결성을 저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갱신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삭제는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 이상에 대한 걸 한번 보죠. 확인, 삭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뭐 이런 게 하나 더 있었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오렌지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벤트는 0049, 그 다음에 당첨은 안 됐고 이때 이 사람이 실버 등급이고 5%의 이 그 자료를 할인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오렌지를 삭제 한번 한다고 했죠. 오렌지 고객의 이 레코드 또는 자료를 갖다가 튜플 또는 레코드다라고 부른다. 자료를 삭제하자. 삭제하면 특별하게 실버 등급은 5%의 할인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지 않는다면 하게 되면 이 실버 등급은 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 적용이라는 자료가 그냥 삭제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없어져 버려서 실버 등급은 얼마를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쓰는 사람 입장에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삭제에서도 문제, 갱신에서도 문제, 삽입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 해결하는 것이 제1형에서는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 방법은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상이 생기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부분 함수 종속을 갖다가 제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제2정규형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될 거다. 두 번째, 제2정규형을 가면서 얘기하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면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급과 할인율에 되는 관계가 좀 여기도 포함되지 않을까? 뭐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한번 볼게요. 제2정규형에 대해서. 일단 제2정규형은 제1정규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션이 이 제1정규형에 속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 셀에는 원자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본 키가 아닌 모든 그 속성이 이 기본 키에 속해둘게. 기본 키에 완전 속하게 해야 되겠다. 완전 종속되게 해야 되겠다. 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일 정경의 릴레이션을 제일 정규형, 제일 정규형의 그 릴레이션을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이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구분해진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하나였다면 두 개 또는 세 개,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예를 가지고 제2정경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기본 기준 이 키가 이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번호가 있었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당첨 여부가 결정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급과 이 할인율이 나타나는 거죠. 이 종속 그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그렸으니까 뭐 그건 다시 그리지 않을게요. 자, 하나만 더 써보면 F라고 하는 고객이 001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해서 당첨됐었고 골드 등급이었고 10% 할인율을 받죠. 자, 두 번째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005 이벤트에 참여하고 당첨은 노, 골드 등급이고 10%의 할인율. 도 애플 등급이고 10이고 예스 골드 10%.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두 개에 해당되는 릴레이션으로 구분하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를 이 고객과 관련된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고 이 고객의 등급과 관련된 할인율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릴레이션 하나 구성하고 고객 아이디로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벤트 번호를 가지고 뭐를 볼 수 있냐면 당첨됐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해 보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이 기본 키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F라고 하는 사람의 등급은 골드 등급이고
10%의 할인율을 받는다. 자, 오른쪽 표에서는 F라고 하는 고객이 이벤트는 첫 번째 001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해서 당첨됐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 제1정규용에서의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그걸 갖다가 종속관계 다이어그램이죠. 이 종속관계를 나타내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 번호인데 이렇게만 쓸게요. 요거로부터 당첨 여부에 대한 게 결정되고 고객 아이디로부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요게 등급이고 이게 할인율이다. 자, 이게 종속 다이어그램이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죠. 고객 아이디가 있고 이 고객 아이디로부터 등급이 결정될 수 있고 등급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또 할인율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등급과 할인율은 대응 관계가 되죠.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는 고객 아이디와 그다음에 이벤트 번호가 있죠.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기본 키가 돼서 당첨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런 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조인이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하나가 이 고객에 대한 그 릴레이션. 자, 두 번째는 고객 이벤트에 대한 그 릴레이션. 뭐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는 이상현상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를 삽입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삭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릴레이션으로 그냥 저희 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구축하면 되는 거죠. 자료 입력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제2정규형까지 갔는데 이상 현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거- 검사해 보자. 일단 이상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에 대한 검사로 되겠죠. 첫 번째가 이 삽입과 관련된 이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예를 들어서 등급을 가지고 이 브론즈라고 하는 등급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때 할인율은 1%를 할인받는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설정되죠. 그래서 브론즈라고 하는 동급, 이게 설정되는 경우죠. 된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 아이디가 하나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고객과 관련된 등급과 할인율이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문제는 등급에 브론즈라고 하는 등급이 1%의 할인율을 받는 게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고객 아이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 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키에 해당되는데 브론즈라고 하는 등급은 있는데 해당되는 고객이 없으면 그 등급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삽입 불가 이런 레코드는 삽입 불가해 준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제2 정규형만 가지고는 삽입 이상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갱신 이상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떤 경우냐 하면 등급에 대한 할인율이 변경된 경우죠. 등급에 대한 할인율이 변경된 경우 되면 해당 등급의 모든 튜플에서 모든 가로에 해당되는 자료예요. 레코드. 그래서 할인율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 릴레이션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고, 할인율이 있죠. 자, 아까 F라고 하는 그 고객에 보게 되면 등급이 골드 등급이었고, 예를 들어서 15%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이 있는데 VIP 등급이고 2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캐럿이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는 골드 등급이고 10%고, 그다음에 오렌지는 이 실버 등급이고 5%의 할인을 받는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골드 등급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건 15%가 되고 10%가 되는데, 이 하나는 골드 등급이 15%고 하나는 10%가 되면 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등급의 할인율을 다 바꿔줘야 되죠. 처음에 이제 10%로 돼 있었어요. 여기 10으로 돼 있었죠. 네, 이게 10%였는데 이 두 가지를 골드 등급의 할인율을 갖다가 10%에서 15%로 변경한다. 그러면 다 바꿔줘야 되겠죠?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이것도 바꿔줘야 돼. 두 곳 모두 그 갱신해줘야 된다. 그런데 일부만 갱신하고 일부는 갱신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15%로 바꿨는데 요건 그대로 나와 있었다. 그러면 일부 갱신만 했다. 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죠. 자료 불일치.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한 어떤 침해가 발생한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이 핵심 중에 하나는 자료의 무결성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10%를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냐? 15%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죠. 삭제 이상.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로 자료, 다시 말해 튜플이에요. 튜플 삭제가 이, 이 어떤 정보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다른 정보가 그 함께 삭제가 된다.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다시 예를 하나 들어서 볼게요.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고, 할인율이 있다. 자,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은 골드 등급의 10%, 그 다음에 바나나 고객은 VIP 등급의 20%, 캐럿 아이디는 골드 등급의 10%, 그리고 이 오렌지 실버 등급의 5%.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만약에
바나나와 같은 고객이 탈퇴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바나나에 대한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되면 이 그 가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나 고객이 탈퇴 시 이 VIP 등급은 20% 할인율을 받는다. 할인율이라는 정보도 함께 삭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왜 그런지에 대한 걸 한번 이와 같이 종속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고객 아이디고, 그다음에 여기가 등급이었고 할인율이었죠. 고객은 어떤 등급인지 고객 아이디만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 고객 아이디만 가지고 할인율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급과 관련해서 골드 등급은 10% 할인율을 받는다는 하나의 이런 이제 그 관계가 성립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 이렇게 되는데 또 이런 관계가 성립돼서 결국은 이 관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지는 등급과 할인과 관계 이런 관계를 갖다 뭐냐면 A는 B로, 그 다음에 B는 C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A에서 C라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거하고 똑같죠. 자, 이런 식의 관계를 갖다가 뭐냐면 이행관계다라고 불러요. 네, 이행관계. 그래서 이행관계가 원인이다. 이제 원인은 이행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제2정규형에서 이 그 삭제와 관련했을 때 그 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럼 그거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바로 제3정규형과 관련된 거다. 자, 그래서 이 제3정규형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정규형에서 이행적 관계, 이행적 함수 관계, 함수 종속을 갖다가 제거 한번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제3형 그 정규형이다. 또는 제3 정규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3 정규형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좀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3 정규형은 당연히 릴레이션이 제2 정규형에 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본 키가 아닌 거. 아까 보게 되면 이 그 등급과 할인율의 관계는 기본 키가 아니죠. 등급이. 그래서 기본 키가 아닌 부분.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포함되도록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X라고 하는 어떤 속성에 의해서 Y가 결정되고 Y라고 하는 속성에 의해서 Z가 결정된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이 등급이 결정되고 또 하나가 이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할인율이 적용된다. 했을 때 바로 이 부분 이게 이행적 이 함수 종속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트랜지티브다라고 불러요. 네, 트랜지티브.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줘. 트랜스. 이 아까 얘기했듯이 X에서 Y로 Y에서 Z. 그러면 결국은 X에서 Z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 이게 바로 제3정규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간단하니까 제3정규형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객에 해당되는 릴레이션이 아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고객 아이디와 이걸 기본 키로 해서 등급, 속성과 할인율이 결정됐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걸 갖다가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릴레이션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일단 고객 아이디에 의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걸 기본 키로 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각 등급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이 등급은 할인율이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 이 그 고객에 대한 자료 하나가 삭제됨으로 해서 만약에 그 고객이 해당되는 등급 하나 유일하게 갖고 있는 등급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할인율 정보까지 사라지는 경우를 봤죠. 그런 걸 해결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골드 등급이었다라고 하고 바나나가 여기다 하나 쓸게요. 애플 그다음에 골드 등급이었고 10%였다. 10%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바나나가 있고 바나나 고객은 이 VIP 등급이고 20% 할인율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도 바나나는 등급이 VIP 등급이라고 하는 말만 쓰는 거죠. 그 자료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에 대한 것들을 판정하는 표를 하나 또 만든다. 또 골드 등급일 때는 10% 할인율, VIP 등급일 땐 20% 할인율, 뭐 실버 등급일 땐 5% 할인율 이런 식의 이 표를 만드는 걸로 만들면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이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하나의 키가 되고 두 번째 이 등급에 따라서 이 그 할인율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속 이 그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져서 제3정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다. 자, 이 제3정경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 제3정경에 대한 거에 조금 더 그 문제점을 찾았어요. 여기에 보이스 코드 노멀 폼에서 BCNF라고 하는 이 정규형 형태였는데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코드 노멀 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4, 제5 전경이라고 하는 고급 전경, 고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두 가지 것까지 한번 보고 이 그 정규형에 대한 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이스 코드 노멀 폼이라고 하는 BCNF에 대해서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혹시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은 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주 차가 되겠어요. 14주까지로 돼 있죠. 수업은 그리고 15주 차에 시험을 보게 돼 있으니까 미리 필기한 거나 아직 다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수업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 자료 정리 또는 저희 그 교재 왜 구비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뭐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다든지
그 좀 미진한 거 있으면 정리해 두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얘기는 아직 제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어,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하냐 아직 제가 확실치 않고 원칙상으로는 원칙이라기보다 계획상으로는 대면 상태로 시험을 볼까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확대되는 상태라서 조금 더 이제 그 추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막바지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비대면 한다 그러다가 대면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대면 한다 그러다 비대면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회적인 상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 뭐 더욱이 저야 뭐 그냥 건강 상태는 일단 저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취업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연락을 제가 취업해서 못 온다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갑자기 그때 면접이니 뭐 그렇게 하여튼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이렇게 저렇게 다 있어요. 몇 분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